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한국인들의 성생활 만족도 현재 너무 낮다. 일본 너무 낮다. 일본이 더 나죠? 일본이 현재 인도가 네 여기 보실 게 보면 거의 어느 나라 쪽이에요? 아시아 쪽이에요. 분명 아마 가부장 사고 방식이 연애에 대해서 많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서적 교감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 성보다도 정신적 그 성을 더 원하는 그럴 때 이 교감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아닐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즐겁고 서로 행복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변기수 씨는 나중에 자녀분 교복에 콘돔이 나온다면 저희 애들이요? 상상. 이렇게 질문 받은 자체가 지금 사실은 좀 너무 놀라서 놀랐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일단 진짜 충격을 받긴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살펴볼 것 같아요. 어느 제품인지. 이게 왜냐면 일단 받아들여야 되니까 현실은. 그리고 이게 제품이 튼튼한 건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왜냐면 이게 와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질문으로 받았을 때도 충격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진짜 보면 진짜 한 시간 동안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하죠. 예. 아니, 어머니 하셨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뒤에 해주셔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혹시 신보라 씨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놀랄 것 같은데 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따로 만나가지고 뭐 딸이든 아들이든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데이트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쩍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남자친구 생겼냐? 여자친구 생겼냐? 이게 어떻게 이게 교복이 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경험이 있냐? 그래서 없다. 정말 없었거든요. 없다 했더니 만약에 네가 관계를 갖게 되면 써라 콘돔을.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모가 돼서 자식 교복에서 나왔다면 저는 70%는 걱정, 30%는 안심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마찬가지인 게 중요기는 없겠지만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냐면 그렇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자기가 많이 생각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성교육을 했어요. 근데 5학년 때 뭐냐면 이렇게 캠프를 갔어요. 그때 영화를 틀어줬나 봐요, 학교에서. 근데 그 영화에 나왔던 게 콘돔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콘돔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콘돔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 성교육 강사 아들이 있다면 네가 나와서 설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5학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 거기를 음경이라 그러는데 하얀 고무 같은 걸 씌워서 정자, 난자가 못 만나게 하는 걸 콘돔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기를 안 낳으려면 콘돔을 껴야 된다. 그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럼 어때요? 제대로 잘 정보를 줬나요? 아, 그래요?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듣더래요. 못 알아듣지. 정자와 난자를 뭔지 모르고. 왜냐면 그게 아니라 만나야 돼. 만나게 해야 돼. 왜 못 만나게 해? 정자, 난자 만나서 임신, 출산, 결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안 돼. 만나면 안 돼. 콘돔 껴야 돼. 그랬더니 애들은 안 돼. 임신 시켜야 돼. 우리 애는 임신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답답했대요. 5학년이요? 네. 어머. 그건 뭐냐면 바로 학교에서 무슨 교육했다? 정자, 난자, 임신, 출산. 만나는 것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가 100세 평생 살 텐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 그러면 너랑 성관계를 가질 거야. 맨날 임신할 거냐고. 정자, 난자 맨날 만날 거냐고. 정자, 난자 맨날 안 만난다. 계획 임신해야 된다고. 계획으로 피임해야 된다고. 너랑 파트너랑 언제 애를 낳을 건지 그때만 콘돔을 벗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 평생 너의 친구는 콘돔이다. 그게 여성한테 배려고 너도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해야 된다. 그러면 넌 뭘 배워야 돼? 콘돔, 피임. 우리 애는 그 교육이 되고 나서 가르친 건데 모든 애들은 정자, 난자, 임신. 바로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피임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임신하는 것만. 바로 성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죠. 콘돔, 누가 먼저 말해야 할까요? 둘 다 말한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떨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요. 여러분 정답은 다 알아요. 둘 다 말해야 되는 거. 근데 현실은요, 어떨까요? 이것도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연인 관계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툼을 일어나는 걸 봤어요. 특히 뭐냐면 남자가 먼저 말하면 여성이 좀 편하겠죠. 왜? 먼저 자기가 책임감 있게 얘기해요. 근데 남자가 먼저 말했을 때 이런 거 싫어하는 여자도 있다 없다. 벌써? 나랑?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얘 뭐지? 진도가 너무 많이 빨리 나가면. 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그럼 어떤 남자는 뭘까요? 와, 역시 개념 있는 여자. 근데 어떤 사람은 뭘까요? 얘 왜이지? 이거 이상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수없이 어떤 정보와 어떤 경험과 어떤 많은 걸 아냐에 따라 상대방을 오해하더라고요. 분명히 답은 아는데도. 근데 제일 위험한 건 뭘까요? 둘 다 말 안 해. 근데 우리는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피임도 안 가르쳐주면 말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연인이라면 분명히 먼저 말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서로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챙기는 건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콘돔을 더 안 챙긴 것 같거든요. 사랑한다면 콘돔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걸 말한 거 가지고 존중해 줘야죠. 그걸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세상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서로 말하고 존중해 주고.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혹시 여자분들 콘돔 어디다가 보관 많이 할까요? 네, 지갑 많이 나오네요. 아니면 또 뭐 한다고요? 그 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에다가 키박스인가요? 거기다가 보관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열을 많이 받거든요. 차 운전하다 보면요. 열이 뜨겁고요. 그리고 또 뭘까요? 지갑에. 분명히 지갑에 주머니 뒤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고무고 라텍스로 만들고 비닐 포장이 돼 있지만 얘가 녹을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원래 써 있어요. 실온 보존이라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혹시 콘돔 케이스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요? 콘돔에도 케이스가 있어요. 콘돔 케이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담배 케이스처럼 이렇게 콘돔 케이스가 있다고요? 네, 담배 케이스처럼, 안경 케이스처럼 콘돔 케이스요. 네, 제가 콘돔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어. 이쁘다. 네, 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가지만 갖고 나왔거든요. 어떠세요? 들어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좀 보이시는 좀 왠지 러브박스라고. 네, 러빠. 러브박스고 또 이렇게 콘돔 케이스에 여기 안에 한 3개 내지 5개가 들어가요. 아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돔이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그래서 콘돔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우리 몸에다 쓰는 거고 둘이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까 말한 데 지갑이나 차나 가방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콘돔 케이스가 있어서 얘가 보존을 하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얘기해보고 어디에서 싶었고요. 구입하시나요? 어디서요? 데니안 씨한테 드릴까요? 사실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이거 파는 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좀 이게 있으니까 덜 부끄러워요. 덜 부끄러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성인 용품, 이렇게 그 건전한 성인 용품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성관계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나와 상대가 모두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결정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의식이 있었나 없었나 꼭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인지, 제가 볼 때는 술 먹고 아니면 내가 알딸딸 기분, 그리고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닌데,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원해서 혹시 내가 배려하는 거, 일방적인 스킨십, 일방적인 키스, 거의 그걸 뭐라 그러죠? 데이트 폭력이라 그래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분이 있고요. 많은 양, 통화내역, 그리고 헤어스타일, 옷차림 강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날마다 만나자거나 기다리지 말라면서 기다리고, 저것도 무섭다. 앞뒤가 안 맞거나 만날 때마다 네. 그러면 내 과거를 끈질기게 캐먹거나 저거 진짜 쉽지 않네요.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참 잘 봐야 돼요. 저는 10번 많이 보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파트너한테 잘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잘할 때 순간 뭐지 이거? 왜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하지? 네, 이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그냥 너 내려, 뭐 너랑은 알아서 와, 야, 뭐 이거는 이렇게. 아니면 그냥 문 콱 닫고 그냥 나가버린던가. 아니면 핸드폰 잠적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문으로 발로 차거나 물건으로 직접은 못 때리는데 바로 벽을 치는 거죠. 바로 옆에 확 치거나 아니면 물건을 핸드폰을 던지거나. 데이트 폭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땡땡이다. 뭘까요? 데이트 폭력을 막는 건 다 같이 따라할게요. 인지. 내가 인지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폭력 상태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악순환 고리도 한번 볼게요. 특히 폭력의 악순환은 뭐냐면 긴장 상태를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수없이 많은 작은 것들을 신호를 줘요. 그럼 긴장하잖아요. 혹시 헤어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럼 내가 이것만큼 안 해야지. 내가 옷차림을 바꿀까? 나도 전화를 많이 할까? 왜? 나를 통제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요.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뭘까요? 폭발을 해요. 폭발하면 뭘까요? 이제 뭘까요? 이제 전기 충격을 준 거잖아요. 도망가요? 못 가요?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더 무섭게 느끼는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일까? 왜냐면 죽여버리겠다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뭔다? 죽일 것 같은 공포심은 있다 없다. 너 회사 못 다니게 할 거야. 회사를 내가 다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무기력에 빠져요. 그래서 다시 또 붙잡아. 아니야, 내가 그때 미안했어. 내가 술 먹은 거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나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걸 또 받아줘요. 왜? 또 잘해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으로 하는 걸 정당화시키더라고요. 나의 소유물로.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라 뭐다? 폭력이에요. 더 나아가 범죄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부모님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부모님들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꼭 경찰,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담당하는 여성단체 전화 걸어서 도움 요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더 안전한 데이트 했었으면 좋겠어요.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보다 보면 가해자 처벌이 우리나라는 거의 많이 없어요. 솔직히 벌금형을 끝나거나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미국의 KT법이라고 아세요? 이거 좀 유명한 사건인데요. 미국의 KT라는 여자아이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에요. 이 KT라는 이름의 여성이 남자친구가 총으로 이 살해당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전에 이 여성이 전화를 걸어요. 신변 보호 좀 해달라고. 남자친구가 날 죽일 것 같다. 전 남자친구가 자꾸 총을 갖고 온다. 자기 좀 보호 좀 해주세요. 보호 좀 해주세요. 근데 등한시한 거예요. 법 근거도 없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로 기존에 있는 가정폭력 반지법을 더 넓게 연인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인까지도 처벌 가능. 그래서 뭘까요? 신분 보호, 그리고 영장 없는 체포, 그다음에 총기 몰수까지 가능하도록, 그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 그게 바로 KT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종종 터지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처벌 수위를 높여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폭력의 원인은 뭘까요?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감성. 네? 감성. 다들 감성으로 알고 있어요? 이성.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폭발해서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욱해서, 화가 나서, 네가 나를 건드려서. 왜 이 말만 안 했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감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애틀에 이제 해외 연수를 갔는데 거기 시애틀 판사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와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이성이거든요. 옆집, 뒷집 여자 안 때린대요. 내 부인만 때린대요. 그건 머릿속으로 때릴 사람을 이미 정해놓은 거래요. 앞집, 뒷집, 옆집 애들 안 때린대요. 우리 애만 때린대요. 그럼 한번 반대로 볼게요. 윗상사, 나보다 높은 상사 때려요, 안 때려요? 만만하게 보나요? 막말하나요? 근데 나보다 뭘까요? 아래에 있으면 만만하거나 막말하거나 함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까요?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 이제 조금 아셨어요?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존재다 보니 이성 가지고 교육해야 돼요. 감정 조절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안전이별이란 단어 들으셨나요?
이별할 때도 안전하게 이별해야 된대요. 많이 사귀었지만 헤어질 때도 안전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도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들 아시네요. 이별도 존중해줘야 돼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남자와 여자 파트너가 있어요. 둘이 존중해서, 둘이 사랑해서, 둘이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별은요, 누군가 한 명이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싫어할 때, 이별을 고할 때 우리가 존중해주는 거. 카톡으로 이별을 선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너가 싫어졌어.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을 못 접었어요. 그럼 이거 존중해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랑 나랑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근데 이런 것들 또 술 먹고 막 전화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싫어서 어쩌죠. 근데 분명히 다음 날은 기억 못 해. 그럼 다음 날은 막 잘해줘. 그럼 뭘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헤어지자 보내놓고 다음 날은 전혀 기억 못 해. 그럼 불안하잖아요. 진짜 날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만나자마자 바로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다고. 그냥 네가 싫어졌다고. 그럼 이유를 너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왜?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는 존중해주지 않은 거니까. 맞아. 그래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나랑 진짜 안 맞는지 한 번 더 사귀어보고 더 이상 안 맞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한 번 좀 고민해보자. 이런 것도 던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